2015년 7월 18일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SM-2 미사일이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저번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재무적 측면, 그리고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무 미사일 비정상 낙탄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 요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 상태표인데요. 한눈에 봐도 부채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253.78%로 다른 방산업체보다도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말보다 4,100억 원 가까이 부채가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부채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LIG 넥스원의 부채는 대부분이 계약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부채란 고객에게 미리 받은 대가를 뜻하는데요. 선수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대가를 받고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 향후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채는 사실상 미래 수익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계약부채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향후 매출로 인식되는 납품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의 계약부채는 이제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말 대비해서 3천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부채가 4,100억 원이나 증가를 하게 된 거죠. 향후 매출로 인식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계약이 취소되거나 하면 나중에 뱉어내야 될 돈이긴 하지만요.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8,222억 원이며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대에서 5%대로 상승을 했고 올해 상반기는 보시면 10%로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중에 있다. 이제 매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천궁2나 현궁 같은 미사일 부문을 PG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PGM 사업 부분을 LIG 넥스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63.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PGM 사업 부분에 비하면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내수 비중은 89.95%, 거의 90%로 사실상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나 국내 조선사 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출로 수익을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 천궁2 수주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2023년부터 서서히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LIG 넥스원의 컨센서스인데요. 2022년을 보시면 전년보다 매출이 15.82%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 2023년에는 20.95% 상승할 것이다 예상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주 잔고의 증가가 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8조 원 규모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수주 잔고가 1년, 2년을 거쳐서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국 무기 수출 가능성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무기 체계를 고려 중인 나라들은 다른 국가로 선택지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들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해서 그동안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중국, 대만 등 여러 군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천궁2나 현궁같이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LIG 넥스원 무기들의 수출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유력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언급한 것이 있으니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출이 증가할 요인은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8월 30일 정부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를 발표했는데 총 5조 2,549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도무기 부분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상승한 2조 4,25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는 더욱더 가속화가 붙을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인 만큼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LIG 넥스원의 수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에서 설명드렸으니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계절성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반기에 매출이 더 인식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연한 하늘색이 상반기, 진한 파란색이 하반기인데요. 매출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나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크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전체 매출 또한 전년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컨센서스는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현무 탄도미사일 비정상 낙탄 사고가 있는데요. 지난 4일 우리 군에서 대응 조치로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현무 미사일이 비정상 낙탄을 해서 민가 인근에 떨어져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이 탄두가 폭발했다면 1톤짜리 폭탄이 민가의 근처에서 터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될 뻔했죠. 이 사고로 현무2와 무관한 LIG 넥스원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사고가 난 다음 날인 5일에 장중에서 6.2%나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알아보니까 이 현무2 미사일은 LIG 넥스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화에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LIG 넥스원 측에서 우려와는 무관하다며 해명에 나섰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었는데 2015년 7월 18일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SM-2 미사일이 훈련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설리번호의 상공에서 발사하자마자 폭발을 해서 이 사건으로 약 1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레이시온의 함선방어 미사일 일부를 전시 전용 상태로, 그러니까 전시가 아니면 쓰지 않겠다 라면서 사실상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당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는 약 10% 가까이 폭락을 했으며 타 방산업체보다도 조정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고평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 펄을 비교를 해봤을 때 타 방산업체보다 제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해당 이슈로 조정을 받은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 미 해군의 조사 과정에서 이제 1992년 이전에 티오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로켓 모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더군다나 25년 이상이나 된 구닥다리 미사일이기도 했고요. 단순히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2018년 6월 21일에도 독일 작센급 프리기탐 F219에서 SM-2 미사일이 또 폭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쓴 LIG 넥스원의 주가도 확실히 원인 규명이 된다면은 현무2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리스크로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요. 과거 2011년 LIG 그룹의 계열사였던 LIG 건설에서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CP,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PF 보증을 선 금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 상황이 마치 좋은 것처럼 분식회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 10일 전에도 이 CP를 계속해서 발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CP 투자자들에게 약 3,4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으며, 오너일가인 구자원 그룹 회장, 구본상 당시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혁 LIG 건설 부사장, 이렇게 3명이 모두 구속이 됐었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LIG 넥스원의 그룹의 핵심이었던 보험사와 증권사를 모두 통매각했고요. LIG 넥스원의 이미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구본상 회장은 2016년에 출소를 해서 현재 LIG 넥스원의 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구본상 회장과 전 LIG 건설 구본혁 부사장이 1,335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상태인데,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해서 두 번째 항소심이 10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부족한 자금을 충당을 하고 향후 신사업을 진출을 하려면 강력한 오너십이 필요한데, 재판이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LIG 넥스원의 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인 LIG 넥스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